10월 15일에 대출 규제가 발표됐는데 사실 추석 전부터 추가 규제가 발표될 거라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진짜로 규제가 나왔어요. 이번 규제는 627 규제보다 훨씬 더 강력해졌는데요. 저한테 재테크 1대1 코칭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는 예비부부, 신혼부부 무주택자분들이 많고 또 서울이나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이번 규제로 인해서 내 집 마련 난이도가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이번에 발표된 규제 내용 중에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을 빠르게 알려드리고 내 집 마련이 진짜로 불가해진 것일까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인데요. 내용은 복잡해 보이는데 결국 정부의 메시지는 이래요.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어. 금리도 낮아지고 유동성도 많이 높아졌거든. 근데 이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서 집값이 많이 오를 것 같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집값 폭등을 원하지 않아. 그래서 규제를 더 강화할 거야.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사회초년생이나 예비부부, 신혼부부가 많을 텐데 이번 규제에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추가 규제 지역 지정, 두 번째는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입니다. 먼저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를 서울시 전 지역이랑 경기도 12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했어요. 서울에서는 원래 조정 대상 지역이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리고 용산구 4개였는데 이번에는 서울 전체랑 경기도 과천, 광명, 분당 등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계속 부동산 수요가 몰렸던 곳들이 대부분 다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같은 경기도여도 군포나 광주, 안산 이런 곳들은 포함이 안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 지역들을 모두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여기서 놀랐는데 추석 끝나면 규제가 또 나올 거라고 해서 서울 한강벨트 지역이랑 경기도는 광명, 과천, 분당 이 정도가 추가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서울 전체랑 경기도 주요 지역을 규제 지역뿐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걸 보고 아 이번 정부 진짜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도 과거에 사람들의 수요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다 알고 있다 보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더 넓게 더 세게 규제를 만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뭐가 달라지냐? 많은 것들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금융 규제예요. 우리가 집을 살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 바로 대출이잖아요. 그런데 규제 지역에서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70%에서 40%로 낮아지게 돼요. 그리고 유주택자는 대출이 아예 안 나옵니다. 지난 627 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지정이 됐었죠. 최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6억 원으로 그대로 두되 LTV만 낮춘 거예요. 그래서 무주택자가 10억짜리 집을 살 때는 최대 6억까지 대출이 나오지만 LTV 때문에 4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에 따라서도 대출 한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1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15억 원 초과 25억 이하 주택은 최대 4억까지, 그리고 25억 초과 주택은 최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0억짜리 집을 사려면 현금이 16억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15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긴 하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금리도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LTV뿐 아니라 DSR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을 따져서 이 사람이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냐를 봅니다. 그리고 DSR을 계산할 때는 스트레스 금리도 반영이 되는데요. 이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로 올라갔어요. 스트레스 금리가 뭐냐면 만약에 대출 금리가 4%라면 4%로 금리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반영을 해서 금리를 더 높게 책정하는 제도인데요. 당연히 금리가 더 높아지니까 대출 한도는 더 낮아지겠죠. 원래도 스트레스 금리가 1.5%였지만 이번에 3%로 상향 조정되면서 연봉이 1억 원인 사람의 경우에는 과거보다 약 8천만 원 정도 대출이 덜 나오는 상황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세금도 중요한데요. 1주택자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부분이 바로 양도세, 비과세 부분이에요. 원래는 1세대 1주택이고 보유한 지 2년이 되면 12억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면서 이제는 2년 보유뿐 아니라 2년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0월 15일 대책 중에 사회초년생이나 예비부부, 신혼부부에게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정리를 해보면 서울 전체 그리고 경기도 중에서 매수 수요가 높은 주요 지역들이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고 LTV가 40%로 낮아지고 DSR 요건도 강화되었기 때문에 대출 한도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양도세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면서 이제는 보유와 거주를 각각 2년씩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부 규제가 발표될 때마다 계속해서 나오는 말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은 끝났다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 규제에도 예외 사항이 있는데 지금부터 그 예외 사항이 뭔지 이야기해 볼게요. 내 집 마련이 간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생애 최초 매수자분들은 여전히 기회가 있어요. 이제는 무주택자도 LTV를 70%에서 40%로 낮췄지만 생애 최초 매수자는 LTV가 그대로 70%예요. 그리고 15일에 이 발표를 하고 나서 민원이 빗발친 건지 정부가 추가로 수정을 한 내용이 있어요. 서민 실수요자는 LTV가 60% 적용됩니다. 대출 한도는 동일하고 LTV를 40%에서 60%로 늘려줬어요. 여기서 정부가 말하는 서민 실수요자가 뭐냐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다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주택가격 8억 원 이하,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돼요. 일반 무주택자면 LTV가 40%가 적용되지만 소득과 주택가격이 맞으면 LTV를 60%로 늘어나게 해줬으니까 이 점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래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구청장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요. 실거래를 무조건 해야 하는 등 요건이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 거고 매수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매도 매물은 쌓일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도 매도가 급한 사람은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 매수자나 서민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급한 물건을 잘 찾아서 괜찮은 가격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이번 규제를 100%다 적용받지 않아요. 그래서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고 하셨던 분들은 계획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 대출은 모두 LTV가 70%까지 나오고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은 6억 이하 주택을 살 때 3억 2천만 원까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9억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4억까지 대출이 나와요. 보금자리로는 약간 변화가 있는데 LTV가 70%에서 60%로 낮아졌어요. 그런데 생애 최초나 서민 실수요자라면 LTV가 그대로 70% 적용됩니다. 여기서 실수요자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주택 가격은 6억 원 이하, 그리고 무주택자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을 해야 돼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 디딤돌 대출 중에서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그리고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이번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보금자리로는 LTV가 70%에서 60%로 10% 낮아지긴 했는데 생애 최초나 실수요자는 그대로 LTV가 70% 적용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정책자금 대출은 정부가 예외를 뒀기 때문에 요건이 맞는 분들은 무조건 이 대출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책자금 대출을 받지 않고 이번 규제를 피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풀어볼게요. 우선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면 과거 문재인 정권 때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규제지역 지정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 순서대로 묶었거든요. 지금 발표된 곳이랑 과거에 묶였던 곳이 거의 비슷한데 이 중에서 아직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곳들이 있어요. 이런 곳들은 비규제 지역이라서 LTV 70%가 적용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지 않아서 갭투자도 가능하고요. DSR 스트레스 금리 상향 제도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서 대출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풍선 효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규제 발표를 보고 정부가 오를 곳을 찍어줬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발빠르게 매수를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식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사각지대를 찾아서 움직일 거고 그러면 정부는 더 센 규제를 내놓는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세대수가 적어서 거래가 잘 되지 않는 나홀로 아파트, 역세권도 아니고 신축도 아니고 확훈지도 아닌 뭔가 애매한 집을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부동산은 나중에 매도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못난이 집을 덜컥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해버리면 오히려 매도가 안 돼서 나중에 자금이 묶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수요, 거래량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규제가 발표되고 나서 10월 20일까지 5일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기 전에 거래를 하려는 수요 때문에 부동산이 마비였다고 해요. 우스갯소리로 부동산 5일장이다, 5일 팝업 스토어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여서 대출이 안 나와서 집을 못 산다가 아니고 여전히 신혼부부에게는 정책 대출이 있고 생애 최초 매수자나 서민 실수요자는 여전히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조급한 마음에 애매한 물건을 비싼 가격에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올해 벌써 세 번째인 규제 때문에 저도 정신이 혼란스러운데요. 저처럼 상급지 갈아타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 규제가 아주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테크 1대1 코칭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저와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